번째 경기 라요 바이카노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지로나와 레가네스 등을 잡으며 연승을 이어갔었다. 그러나 바르샤 원정 패배 이후 비아레알에도 패했다. 홈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팀의 핵심 공격수인 프루토스의 퇴장이 나왔고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도 라리가 상강과 헤타페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강한 팀이다. 압둘 무민과 르젠 등이 버티는 중앙 수비가 강력하고 파테시스가 수비를 잘 보호 중이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마요르카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센터백인 키케 살라스의 선제골이 나왔고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후반 막판에 뼈아픈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강등권에 처져 있던 시즌 초반과 달리 중반 이후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접전을 본다. 세비야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확실한 킬러 본능을 뽐내는 루케바키오가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측면 돌파는 물론 공중볼 경합도 가능한 선수기에 기회를 만들 것이다. 단 르젠이 경기 내내 상대 주포인 루케바키오를 수비로 저지할 라요 상대로 쉽게 리드를 잡긴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트는 최근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시즌 중반까지 호벤을 추격하는 리그 2위 팀이었는데 어느덧 순위가 5위가 됐다. 아약스와 페에노르트, 알크마르 등에 모두 역전당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한다. 호벤 원정에서 골을 터뜨린 에런슨을 필두로 알러와 툰스트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브레다는 트벤테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페에노르트와 호벤 등 강팀을 만나긴 했지만 강등권 팀인 발베이크에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시즌 이후 있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가능한 8위에서 추락했고 남은 시즌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강팀을 만나는 일정이기에 발라드와 리만스 등 중원에 나설 선수들이 수비 라인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이다. 위트의 승리를 본다. 브레다는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다. 최근 두 차례 원정에서 모두 패하며 7실점하는 등 수비가 불안하다. 프라울로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툰스트라와 에런슨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위트레흐트가 모처럼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생테티엔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테티엔은 앙제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며 연패를 벗어났다. 릴과 마르세유 등 리그 상위권 팀들의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위한 결과를 냈다. 그러나 16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순위기에 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카르도나를 비롯해 주전 스트라이커인 스타생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니스는 최근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현재를 보내고 있다. 마르세유와 랑스 등을 제압하며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고 2위를 맹추격 중이다. 몽펠리에 전에서는 라보르드와 에반 게상 등 공격수들의 골이 없었지만 보우다우이와 조나탄 클로스 등 3선 자원들이 골을 터뜨렸고 은다이 시미에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생테티엔이 하위권 팀이긴 하지만 홈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에콰 피에르와 타르디유의 중원 공격 전개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니스의 상승세를 저지하긴 어렵다. 보우다우이의 중원 장악 속에 라보르드와 에반 게상이 홈팀의 수비를 몰아칠 니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중하위권 팀인 코모에 패하며 1위 자리를 내줬다. 유벤투스전 승리로 인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 4경기에서 승리 없이 승점 3점 추가에 그쳤다. 우디네세와 로마 등 어려운 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코모전 패배가 뼈아팠다.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 탈환이 가능하기에 홈에서 루카쿠와 시메오네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인테르는 제노아에 승리하며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제노아의 수비적 운영 속에 고전했지만 팀의 에이스인 아르헨티나 국대 스트라이커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마커스 튀랑이 최근 부상 이슈로 인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에 다소 득점이 줄어들긴 했지만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와 아슬라니 등이 버티는 중원은 막강하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릴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나폴리와 달리 인테르는 다음 주에 챔스 일정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러나 아체르비와 바스토니 등 피지컬이 좋은 중앙 수비가 루카쿠의 문전 침투를 막아낼 것이고 바렐라와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힘겨루기를 밀리지 않을 인테르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헤타페를 잡으며 리그 연승에 성공했다. 한때 리그 12위까지 추락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소시에다드 전에서는 마르코 로카가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터뜨렸고
헤타페 원정에서는 이스코가 두 골을 터뜨렸다. 단 지난 라운드에서 팀 측면 공격을 이끄는 안토니가 퇴장당하며 이번 경기에 빠지기에 아빌라와 페레이라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레알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 승리하며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음바페를 휴식시켰고 호드리구와 브라임 디아즈 등이 벤치에서 나오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엘리케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코파델레이와 리그, 다음 주에 있을 챔스 16강까지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 중이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가 연승으로 기세를 올린 최근이긴 하지만 레알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하다. 주중에 휴식한 음바페를 비롯해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구가 경기 내내 홈팀의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카마빈가와 세바요스가 중원을 장악할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리그 선두인 미넨을 상대했는데 사고를 허용하며 패했다. 그래도 여전히 리그 3위를 지키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우승에 도전 중이다. 마르무시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엘리의 와이와 바추아이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라르손의 중원 존재감도 빼어나다. 레버쿠젠은 홀슈타인 원정을 승리하며 미넨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 미넨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패배를 잊은 모습이다. 사우디 이적이 무산된 보니페이스가 다시 팀에 헌신하며 최전방에서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두들기고 있고 자카와 안드리이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중앙 미드필더 듀오의 컨디션은 시즌 내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도 홈에서는 착실하게 승점을 챙기며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팀이다. 그러나 바추아이와 에키티케 등 스트라이커 자원의 문전한 마무리가 아쉬운 건 사실이다. 보니페이스와 슈크 등 한방을 갖춘 공격수들이 문전 앞에서 마무리를 해줄 것이고 비르츠가 공격 작업을 이끌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